이제 독서에서 인문, 예술, 과학, 기술, 예술, 융합 이렇게 6가지 볼 건데요. 솔직히 조금 독서 유형 컨셉이 우울하잖아, 그지? 좀 집중을 요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무겁게 힘을 잡았어. 그만큼 조금 더 집중, 컨센트레이트가 절대적인 수업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줬으면 해. 대신에 이 인트로라도 야외에서 찍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6가지 다 합해서 하나야. 인문, 과학, 예술, 그리고 기술, 융합, 하나 빠졌는데 사회까지를 이룰어서 우리는 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출제 내용과 글 읽기 방법, 그리고 문제풀이법과 더 나아가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경향까지만 분석해 보도록 하자. 반갑습니다. 이상그룹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인문에 이어 사회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글이란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글로 경제, 법률, 문화, 언론, 복지, 정치 등에 대한 지문이 고루 출제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거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글이 제시됩니다. 글의 세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 현상이나 이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글에 제시된 정보나 글의 흐름을 도표나 그래프와 같은 구체적인 시각 자료와 연결지어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특정한 관점에서 분석하므로 글쓴이의 주관적인 입장이 드러나고요. 그러다 보니 글에 제시된 견해를 자신의 관점에서 읽고 견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각자료와 연계, 주관적인 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자세가 사회글의 핵심 풀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 분야의 주요 출제는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3가지가 가장 흔해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3개만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입니다. 경제 지문은 유일하게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의 물가, 금리, 조세, 그리고 국제 정세의 환율 등을 다루는 지문의 비중이 높습니다. 금융 상품을 다루는 지문과 입지론을 설명하는 지문도 종종 출제되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지문을 이해를 해야 지문을 글 푸는 게 도움이 되니까. 경제 지문을 까다롭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래프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각자료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프나 수식이 등장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래프 읽기를 활용하여 그래프가 의미하는 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독해지도를 그리면서 비례, 반비례 관계, 특정 시점에서의 비용이나 이비용, 호용, 효용, 그리고 그때의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 파악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경제지문을 독해하는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 경제는 이렇게 풀면 되고요. 다음은 정치와 법, 정치학과 법학 두 분야의 내용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정치학 지문은 드물게 출제된 데 비해 법학 관련 지문은 민법을 중심으로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2022학년도 수능에 처음으로 국제법 관련 지문이 출제되었다는 것으로 정치와 법 지문과 문제에서는 갈등 사례를 주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문을 꼼꼼히 읽고 사례에서 제시한 상황별 조건과 법률의 적용 범위 및 과정을 잘 정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경치와 법도 끝이고요. 마지막 사회문화. 사회문화는요,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나 현대사회 양상을 조망하는 지문이 주로 출제됩니다. 더불어 사회문화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인 사회 불평등과 대중 매체에 대한 내용, 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회문화 지문은 독해가 까다롭지 않은 편이지만 사회학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였는가를 묻거나 특정 사회학적 관점을 실제 사회 현상에 적용하여 해결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념들과 다른 관점을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비교와 대조, 분석, 한계와 보완, 문제와 해결 등을 활용하여 지문을 분석적으로 구조화하여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 소재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요. 이번에는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분야는요, 세 가지로 봤을 때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을 분석하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관점, 마찬가지 관점. 두 번째는 동일한 사회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대조하면서 분석적으로 읽는 게 좋아요. 비교 대자, 동일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는 것도 좋다. 관점, 비교 대조. 세 번째, 글쓴이의 목적을 고려하여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주장이 타당한지 비판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글의 목적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 글이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배경까지 찾는다. 앞에서 배운 우리가 읽기 목적을 찾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서 이어지는 거예요.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주장이 타당한지를 비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분석과 비슷하지만 좀 더 여러분들의 생각이 개입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격은요, 사회 분야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이나 사회적 행위에 대한 분석 및 주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읽기 방법으로는 글에 제시된 사회 분야 관련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읽고, 글에 제시된 사회 현상을 현실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며 읽는 것도 배경 지식 활용이 되기 때문에 좋고,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글쓴이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사회 현상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면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분야의 문제풀이 법입니다. 한 개 슬라이드의 접근 방법 3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특징과 종류입니다. 특징과 종류는 사회 분야의 글은 국가 체제와 이념, 도시의 발달과 인구 증가, 부의 분배와 경제적 불평등, 소송이나 저작권 문제, 계급 간 갈등의 심화, 인간 소외,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오지게 많아요. 소재가 많아요. 이런 인간 사회의 복잡한 여러 현상에 대한 원인과 영향 관계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이가 다루고 있는 사회 현상의 문제점, 그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러한 사회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얘는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을 물을 때 흔히 쓰입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다양한 관점 분석 및 비교 대조입니다. 관점과 비교 대조 앞에서 배웠습니다. 관점과 비교 대조. 동일한 사회 현상을 다룬 경우에도 글쓴이의 관점이나 해결 방안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다양한 관점을 비교 대조하면서 분석적으로 읽는 것은요,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의미 있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관점 간의 관계, 보완대 등 종속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을 비교 대조하면서 글을 읽으면 균형적인 관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접근 방법은요. 얘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 걸 물을 때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과 주장의 타당성을 비판하는 겁니다. 분석과 비판, 비교와 대조, 관점, 특징과 종류, 갈수록 심화되는 게 느껴지시죠? 사회 분야의 글에 시사성이 강하고 논리적, 비판적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글쓴이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접근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글쓴이의 주장, 의견, 정보, 사실 등의 내용이 잘못된 정보는 아닌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근거가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 사실과 의견 등을 파악한 후에 공감하는 부분과 반박하는 부분을 찾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출제 경향만 정리해주고 마칠게요. 이 사회 지문 같은 경우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법이나 경제 관련 지문들이 자주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 내용, 법, 경제 관련 내용이 많다. 사회 현상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거나 사회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제도를 여러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제시한 글이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 또는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관점을 제시한 글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지문 출제 경향까지 살펴서 사회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칠 수 있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